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40번 과제에 대한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트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클릭하고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오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우리가 예전에 32번 과제에서 설명했던 도면입니다. 부품도 3D 부품은 32번 과제랑 완전히 거의 동일한 과제가 되겠고 2D 도면만 훨씬 더 복잡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부품을 먼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뒤쪽 부분 편심되어 있는 축 전까지를 회전으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편심된 축 전까지 거리가 전체 144에서 49만큼 거리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95만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오른쪽으로 95만큼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ESC를 누른 다음 선을 선택해서 자, 이 선을 중심선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보면 도면이 우리가 위쪽으로 지름 55mm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로 그냥 대략 25 정도 되도록 55니까 22.5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다음 점 폭이 대략 우리 도면에서는 9mm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8, 9mm 정도 가도록 클릭하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대략적으로 클릭, 그 다음 옆으로 클릭, 그 다음 아래쪽으로 클릭하고 자, 이 부분부터는 테이퍼 부분이므로 경사지도록 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 다시 아래쪽으로 수직인 상태에서 클릭하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클릭 그 다음 아래쪽으로 폭이 2파이 11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2/파이 11은 이 폭이 11mm, 2mm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원의 형태로 파이 11mm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홈이 파졌다가 다시 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클릭했다가 옆으로 대략적으로 2mm 먼저 가보겠습니다. 2mm 가고 위쪽으로 살짝 클릭해 위쪽으로 완전히 동일한 선상이 아니고 끝나는 지점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끝까지 그냥 수평인 상태로 클릭해주고 끝점에 일치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작위로 스케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중심선으로 바꾸면 이 선과 선을 클릭했을 때 지름 치수로 치수가 입력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보면 첫 번째 지름은 위쪽까지 거리므로 파이 55mm, 두 번째 지름은 파이 36, 그 다음에 테이퍼되는 왼쪽이 30, 오른쪽이 26, 그 다음 지름은 오른쪽에 파이 18,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파이 12,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부분은 M15이므로 지름은 15mm, 파이 15mm로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치수를 위쪽으로 올리고 치수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했을 때 이 지름은 바로 도면에서 55mm입니다. 그래서 55를 입력하면 파이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치수는 파이 36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선을 클릭하면 파이 36mm가 됩니다. 그 다음 치수 바로 이 테이퍼의 끝점입니다. 끝점까지가 지름 30mm이고 그 다음 반대쪽 중심에서부터 점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끝점까지 거리가 바로 26mm입니다. 그 다음 지름은 파이 18mm입니다. 그래서 선과 점을 클릭해서 이 치수는 18mm. 그 다음 선과 아래쪽 부분 이 지점은 파이 11mm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름은 파이 15mm, M15이므로 15mm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이용을 하면 선에 클릭을 했을 때 지름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치수를 반으로 나눌 필요 없이 작성하기가 편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 길이 가로 치수들을 이제 이용해서 구속을 주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왼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거리는 바로 9mm입니다. 그래서 9mm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치수는 오른쪽에서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치수 선택해 주고 이 선에서부터 2mm가 되어 있는 이쪽까지 거리가 21mm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이 2mm를 지나가서 21mm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21mm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리는 도면에서 왼쪽에서부터 이 기준선 기준으로 41mm 테이퍼 시작 지점까지가 41mm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해주고 왼쪽에서부터 테이퍼가 시작하는 쪽까지 거리가 바로 41mm입니다. 자, 그 다음 거리는 오른쪽에서부터 제가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는데 왼쪽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테이퍼가 끝나는 쪽 30까지 거리가 71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해주고 오른쪽에서부터 테이퍼가 끝나는 곳까지가 71m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수를 모두 구속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모형에서 회전을 이용하면 우리가 바로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케치를 완료했습니다. 3D 모형에서 회전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영역이 지금 중심선을 포함해서 단일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회전을 선택하는 순간 바로 회전체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등각투상도가 뷰큐브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 뷰큐브는 우리 꼭지점, 세 점이 만나는 꼭지점의 뒤쪽에 있는 꼭지점을 클릭해주면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스레드나 위쪽에 있는 키홈 부분을 차례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스레드는 우리가 위쪽에 있는 스레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클릭하고 스레드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고로 그 위쪽에 있는 키움은 우리가 평면에서 평면에 접하고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 이 XY의 평행인 작업 평면을 스케치로 작성을 해서 그 평면의 키움 부분을 슬롯으로 작성한 다음 아래쪽으로 돌출하시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32번 과제 했을 때 많이 연습해 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차례대로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가 한참 실행되는데 보통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가 나타났습니다. 자, 스레드는 면을 클릭해주고 내가 스레드 처리할 면을 클릭하는데 반드시 우리 뒤쪽에 있는 사양 탭으로 이동해서 사양 탭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 사양으로 이동해서 스레드 유형을 우리 탭 구멍에서 탭 구멍 할 때처럼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양에 가서 자, 클릭해주고 사양을 안시 규격이 아닌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선택해주고 선택이 되고 나면 지름은 15mm 그대로 변경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레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소에 보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대기는 C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레드 앞쪽 부분에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못따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 못따기 거리를 1mm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를 1mm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서 못따기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이 폭이 이쪽은 지름 11mm에 2mm 거리고 앞쪽은 우리 볼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못따기를 했고 스레드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위쪽에 키움을 작성하겠습니다. 키움은 평면에서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인 작업 평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먼저 클릭해도 되고 곡면을 먼저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곡면을 먼저 클릭해 줍니다. 이 곡면에 접해야 하고 그 다음 평면의 평행이면 이쪽 평면은 우리가 좌표 평면을 보면 좌표기에서 XY 평면이 바닥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평행하게 접하면서 만나려면 바로 이 XY 평면 옆에서 봤을 때 이 XY 평면을 선택해 주면 우리가 이 작업하는 평면에 평행이면서 곡면과 만나는 작업 평면이 이렇게 위쪽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중에서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인 작업 평면을 만든 것입니다. 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90도 옆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슬롯의 크기는 우리 평면도를 보면 전체 슬롯으로 14mm이고 그 다음에 슬롯의 지름이 6m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N9는 다른 기계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을 선택하는데 중심 대 중심이 아닌 이번에는 전체 슬롯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롯에 한 점을 클릭해주고 오른쪽으로 전체 슬롯 크기가 14mm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슬롯의 지름이 바로 6mm였습니다. 6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구속을 주기 위해서 왼쪽 부분을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중간점과 슬롯의 중간점을 클릭해서 수평 구속합니다. 그 다음 치수 위치가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이 왼쪽부터 슬롯의 끝점까지가 3mm입니다. 도면 치수에서.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슬롯의 폭이 시작되는 이 점에서부터 끝점, 바로 이 점까지가 거리 3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고 홈뷰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옆에서 보면 스케치가 이면에 스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돌출을 하면 가운데 높이보다 이 아래쪽 부분은 더 아래쪽에 있으므로 이렇게 곡면 형태로 높이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영역이 선택되었으면 차집합으로 변경해주고 거리는 도면에서 보면 바로 4 플러스 0.1 마이너스 0.0 즉 4mm만큼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거리를 4mm만큼 돌출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평면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작업 평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가시성을 체크 해제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쪽 부분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뒤쪽 모서리를 클릭해서 뒤쪽 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보면 자, 이 부분부터 시작인데 바로 가운데 부분이 23mm의 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쪽 뒤쪽 부분이 바로 위쪽을 보면 25mm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부터 1mm씩 돌출되어 있고 그 1mm씩 돌출되어 있는 부분의 치수는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찾아보면 파이 24mm 크기이고 가운데 부분은 파이 20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24mm 원을 클릭해서 1mm 돌출해주고 그 다음 그 중심에서 20mm 원을 작성해서 23mm만큼 돌출해주고 다시 또 24mm만큼 원을 그려서 1mm 돌출. 그래서 차례대로 쌓아 나가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의 위치가 아래쪽에서부터 이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부터 10mm 위치에 원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뒤쪽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키옴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항상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원을 중심에서 지름 24mm 크기로 같은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자, 원을 위쪽에 형상 투영되더라도 이 중심들을 피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해서 일단 지름 24mm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 치수로 이 중심에서부터 새로 작성한 중심까지 높이가 바로 10mm였습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을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수직이 아니라 수직이 옆으로 수평하고 맞지 않게 되므로 지금 90도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평 구속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그림은. 그래서 수평으로 이용을 해서 구속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 모서리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이 선택되면 바로 1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 면을 또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 투영으로 원의 중심을 바로 찾겠습니다. 같은 중심이니까 그 다음 원을 선택하고
지름 20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돌출거리가 바로 도면에서 23mm만큼 돌출됩니다. 이 거리만큼.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선택해주고 거리를 23mm만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뒤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다시 중심을 찾고, 자, 이번에는 원을 선택하고 지름 다시 24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서리를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3D 모형에 다시 돌출을 선택하고, 자, 영역을 선택해 보면 우리가 형상 투영을 주었기 때문에 이 도너츠 영역과 이 안쪽 영역을 같이 선택해 주어야만 꽉 채워지는 형태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1mm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뒤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 가운데 부분에서 원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심에서부터 지름 55mm만큼 원을 작성해 줍니다. 모서리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하고, 자, 이 뒤쪽 부분 영역이 선택되면 도면에서 거리가 바로 9mm였습니다. 그래서 9mm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원이 워낙 앞쪽에 있는 원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서 그릴 때 형상 투영이 잡히더라도 잘 피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쪽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중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쪽은 파이 32mm이고 15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같은 중심에 파이 32mm만큼 작성해주고, 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도면에서 15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홈뷰 상태로 돌아오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32번 과제를 할 때 많이 연습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번호를 40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기타 도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주서에서 특별한 부분은 따로 없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목깎기도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면을 이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면 도면이 화면에 꽉 채워지게 배치됩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0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